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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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5월 27일 첫 노래로 G.O.D의 관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기에 앞서 G.O.D의 관찰을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괜찮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2부 첫 순서에서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네, 문화의 날에서는 지난 시간들부터 해가지고 터미네이터 그 SF 영화의 한 장을 연 터미네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음? 네. 잠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네, 순간 당황했네요.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역시 터미네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왜 터미네이터 하면은 그 떠오르는 명대사가 있잖아요. 바로 I'll be back. 네. 참고로 이제 마지막에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 T800 기계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I'll be back 이러면서 이제 막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이빌백 하는 그 거기에 사실은 거기서 이제 내려갈 때 아이빌백이 아니라 굿바이라는 조금 담담한 작별 인사만 남기고 죽어요. 네. 이 편에서도 이제 아이빌백이라는 대사가 나오긴 하지만 시점이 그 이제 용광로 장면으로부터 좀 이전인 사이버다인 습격 장면에서 나옵니다. 사이버다인 폭파 후에 존 일행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그 경찰 특공대가 막 7톤 날리고 뭐 이럴 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존 코너와 사라 코너를 이제 바라보면서 Stay here, I'll be back 이러면서 이제 가는 뭐 그런 장면인데 약간 요게 조금 그 이후에 패러디가 되면서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 용광로 장면에서 그 따봉 있죠? 따봉 엄지손가락 올리는 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I'll be back 이러면서 이제 죽는 것 같은 느낌은 나는데 사실 영화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굿바이 하면서 이게 그냥 스르르 내려갑니다. 네, 약간 조금 그 와전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I'll be back이라는 대사가 1편의 경찰서 습격 장면 초반부에서 최초로 말을 해요. 사실 해당 장면에서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 스카이넷이 탄생하는 미래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제 파기시키는 그런 영광로 속에 이제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게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I'll be back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인데 죽는다고 해가지고 막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나타나면 약간 그 장르가 호러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서 뭐 정황상이나 뭐 스토리상이나 I'll be back이라는 대사는 해당 장면에서는 조금은 나올 수가 없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엔딩이 열린 결말이 되고 스토리가 이어지는 후속작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약간 그 이 아이빌백이라는 대사가 정말 강렬했는지 그 이후에 터미네이터의 한 상징적인 대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후속작들 보면은 아이빌백이 틈틈이 나옵니다. 네, 그 터미네이터 3에도 나오고 저거 뭐야 가장 4에도 나오고 가장 최근인 그 제네시스에서도 그 아이빌백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2만큼의 그런 그 임팩트 있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뭔가 그 오마주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다시 조금 잠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그리고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그리고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터미네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더라? 네. 이 그 터미네이터 하면은 떠오르는 대사. 이 I will back이라는 거가 약간 좀 착각이 사실 좀 오래됐어요. 3편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터미네이터 하면은 I'll be back 이라는 명대사가 바로 떠오르는 편인데 용광로 장면의 임팩트 또한 저 I'll be back만큼이나 강렬하기 때문에 두 이미지가 약간 서로 조합돼서 생긴 착각으로 보입니다. 널리 퍼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인기가 워낙 좀 많았다 보니까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TV 방송에서 자주 패러디 되다가 이게 뭔가 그 터미네이터를 소재로 뭘 하나 해야겠다라는 거 하면은 보통 다 터미네이터 그 엄지손가락 치켜드는 그 장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다가 어느 순간 I'll be back 했는데 이 I'll be back이랑 이게 딱 떨어맞는 거예요. 네, 딱 맞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딱 그 알맞은 대사였던 건 맞습니다. 네. 2016년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터미네이터 하면은 아이비백이 최고인데 그 용광로 장면에서 엄지손가락 치켜들면서 이제 가라앉는 장면에서 아이비백이라는 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제 아빌백 그 엄지손가락 들고 내려가는 게 아빌백이 아니라 그냥 굿바이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마음 같아서 그 엄지손가락 내리면 그 치켜 세우면서 용광로 속으로 가라앉는 그 장면 보면은 조금 좀 애틋한 장면이 좀 되잖아요. 마치 그 존 코너 주인공 존 코너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로보트지만 인간이 아니라 로보트지만 좀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자신을 이제 구해주고 자신을 보호해주다가 임무가 끝내고 이제 스스로 나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스스로 이제 파기시키는 그런 모습에서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I will back이라고 말을 하는 그 장면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어떤 안타까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착각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 아비백이라는 대사가 강렬했던 작품은 바로 전작 그 터미네이터 1이었어요. 여기서 그 사라 코너를 죽이려고 이제 경찰서에 온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경찰서 경비에게 저지당하니까 I'll be back이라는 말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차를 타고 그 경비가 있는 경찰서 내부로 그냥 돌진해버리는 약간 좀 웃긴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터미네이터 하면은 그 나오는 이 I'll be back이라는 이 대사는 정말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I'll be back 이 대사를 많이 오마주하는 약간 그 패러디하는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게 되게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죠. 영화 본편에선 삭제된 터미네이터 생산 시퀀스는 어, 오시 마모루가 감독한 애니메이션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극장판 1편의 시노하라 중공업의 생산 라인의 오마주라고 해요.
어,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애니메이션 감독인 오이시 마모루라는 그 애니메이션 감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팬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만든 만화를 조금 가져와가지고 터미네이터에 쓱 넣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 내용에는 사실 삭제된 장면이라서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터미네이터 둘이 복도에서 서로 맞붙는 장면은 짧지만 상당한 임팩트가 있는데 터미네이터끼리 서로 맞붙는 아마 그 최초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 촬영 후기 영상을 보면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두 배우에게 해당 장면의 촬영에 앞서서 터미네이터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해요. 원래는 같은 편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T800이 총을 이제 장전하니까 T1000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총을 움켜쥐는데 총을 다시 뺏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힘에서 밀리는 T800의 모습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데 T1000의 목표는 그냥 존 코너를 이제 암살하는 거지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부셔버리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 분한 T800 기계를 부시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압만 한 다음에 이제 존 커널을 계속해서 뒤쫓는데 T800을 창밖으로 내동댕이 친 다음에 옆에 있는 금속 마네킹을 이상하듯이 흘겨보고 가는 T1000의 모습도 조금은 소소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음, 네.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니까 터미네이터 2까지만 하더라도 터미네이터가 서로 이제 선한 터미네이터랑 나쁜 터미네이터랑 둘이 기계가 싸우는 장면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3부터 점점점 많아지죠. 네, 3부터 이제 좀 싸우더니 이제 4에서는 그냥 대놓고 거기에 서로 싸우는. 네, 사실 두 개는 거의 형제 같은 느낌이거든요. 두 개의 터미네이터는. 네, 같은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네, 이쯤에서 또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Remember You, 그리고 AOA의 심쿵해.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함께 듣던 그 멜로디 듣자마자 떠올라 그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싸이의 I Remember You, AOA의 심쿵해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그 심판의 날이라고 불리는 핵폭탄 폭발 장면이 나와요. 정확히는 이제 2에서 사라 코너가 쉬다가 잠들어서 꾼 꿈에 이제 악몽이 이제 그 악몽에서 이제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날아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특수 촬영 담당인 스탠 윈스턴과 팀원들이 그 미국 연방연구소의 핵 관련 연구자로부터 받은 핵폭발 영상 같은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몇 시간 동안 연구한 뒤에 이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연방연구소 핵실험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도 핵폭발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한 작품으로 이 심판의 날,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 나왔던 이 그 사라 코너의 악몽 장면 이때를 가장 이제 잘 묘사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영화 나온 지가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핵폭발 장면이 나오면은 이 영화에 썼던 장면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보여준 게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전 볼 때 정말 그 실감 났거든요. 전 진짜 그 핵폭발 장면이 이러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제가 나중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혹시 핵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자료가 있거든요. 군대.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거랑 진짜 비슷하더만. 네, 실제 핵폭발하는 장면이랑 이 뭐야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장면이랑 진짜 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핵무기에 대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경고가 담겨 있어요. 심판의 날인 1997년 8월 29일은 1949년 8월 29일
소련이 실시한 원자폭탄 실험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또한 존 코너가 갤러리아의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이 미사일 지휘관이 돼서 핵미사일로부터 도시를 구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설정의 게임이었는데 이 악몽은 꽤 소름 끼치게 진행됩니다. 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랑 부모들이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핵폭발로 인해서 다 이게 막 타들어가고 하나 둘 막 터지고 막 그러는 사라 코너가 철망이 붙은 상태로 이제 불타버리고 이제 폭풍에 휩싸이는 약간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네,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진짜 거의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만큼 퀄리티로 못 만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 비슷한 연출로 이 가장 최근에 나왔던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서 이 장면을 좀 약간 부활시켰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작과의 그런 괴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쓴 돈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뭐 썩 잘 만들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네,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잘 만들려고 하니까 네, 뭐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이 괜찮으면 되는 거니까.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터미네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해드렸는데 다음 그 문화의 날에서도 터미네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거의 이거 되게 오랫동안 하네. 제 생각 저는 문화의 날 이 터미네이터를 한 뭐 길어야 2주 정도 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오래 하네. 네. 아직 거의 반 했는데? 근데 거의 터미네이터를 한 달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만약에 터미네이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명작이니까 그 조금 즐겁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아이고, 뭐, 예.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선미의 님마중, 남진의 내 나이 50, 60, 노사연의 바램, 성희의 사랑도둑, 왕소연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연상의 꽃비, 현나의 껄껄껄까지 노래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 첫 순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네, 제가 해드리는 말씀 듣고 그거에 해당하는 나라면 이걸 선택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떤 심리 테스트를 하는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만드는 그 코너 이런 것들 중에 유일하게 그 방송하는 그 시간에 아는 유일한 코너가 이 심리 테스트거든요. 약간 저도 이거 할 때 저도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시청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냐? 네. 애청자? 네, 약간 애청자 같은 느낌으로 듣는 느낌입니다. 네, 어쨌거나 심리 테스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듣고 이제 내가 나라면은 이걸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 딱 생각 드는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너무 생각하시면은 이게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네, 학창 시절로 이제 돌아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네, 뭐 중간고사든 뭐 기말고사든 뭐든 시험을 보고 있어요. 어떤 시험을.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부 다 아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과연 어떤 과목의 시험을 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 국어 시험을 보고 있다. 두 번째, 수학 시험을 보고 있다. 세 번째, 사회 시험을 보고 있다. 네 번째, 과학 시험을 보고 있다. 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뭘 고르나? 그래서 전 대체적으로 사회 계열을 잘했기 때문에 저는 사회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뭘 고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심리 테스트인지. 오늘 이 심리 테스트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심리 테스트래요. 사회생활? 이게 뭐야? 네. 일단 첫 번째 국어 시험이 굉장히 그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그 말하는 요령이 서툰 것이 단점이라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워낙 농담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쉽게 말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을 꼭 탓할 일만은 아닌데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지루해하거나 아니면 인상을 붉히면서 그 여러분에게 덤비기라도 하면은 정말 난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주변이 좀 적은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하신다고는 하는 거네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회생활 스킬은 말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 말을 조금 좀 잘하는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회생활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뭐 하는 거네요. 네. 일부러라도 토크쇼라든지 뭐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네. 말 많이 하는 프로그램 요런 거를 좀 자주 시청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사실 책 읽으면 좋긴 한데 책 읽으면 조금 지루하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조금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토크쇼 그런 거 보면은 그나마 재밌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국어를 선택했는데 말하는 요령이 좀 서툴다고 나와? 의외인데. 네. 그럼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규칙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규칙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조금 걸림돌이 되기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어떤 룰이라든지 어떤 그 이제 울타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네,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약간 반골기질이라고 할까?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도 왕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심코 무시한 규칙들이 때로는 심각한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 조금 신중하게 그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저도 선택한 사회를 선택하신 분들 이 사회를 선택하신 분들은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처 능력이 부족해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내가? 썩 그렇게 그렇지도 않은데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용기 있게 행동하면은 좋다고 하네요. 오, 근데 나랑 조금 안 맞는데 이거? 네, 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적응을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 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맞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게 문제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거나 아니면 이제 뭐게 자기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조금은 힘든 일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하나의 훈련 같은 건데 어떤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듣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일 같은 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하는 거를 좀 훈련하는 걸 하면은 좀 사회생활이 조금은 더 부드럽게 된다고 하네요. 네. 오, 그런가? 네. 뭔가 그 제가 아는 양반은 과학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집중력, 그런가?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그 심리 테스트가 맞았는지 그 잘 맞았던지 조금은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늘 심리 테스트는 약간 저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거의 한 몇 달 동안 참 잘 맞는 심리 테스트를 가져왔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심리 테스트는 조금은 안 맞는 그런 심리 테스트였네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뭐 맞은 분들도 안 계시고 안 맞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저는 조금 그랬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순서인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에 찾아뵙는데, 오늘 뭐 하는 애들이지에서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그 음원 깡패, 네, 걸그룹계의 음원 깡패라고 할 수 있는 시스타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강진의 달도 밝은데, 트와이스의 Cheer Up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강진의 날이 밝은 게 아니지, 달도 밝은데, 그리고 트와이스의 그 Cheer Up까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순서인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인데, 바로 이제 저번과 마찬가지로 그 여성 걸그룹계의 음원 깡패, 네, 시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로 하게 됩니다.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2014년까지의 그 시스타의 행보 같은 것들도 말씀드렸고, 이제 멤버 중에서도 이제 보라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오늘은 2015년부터 해가지고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시스타 관련 곡들이 4개가 이제 좀 빵빵 터졌어요. 변함없는 그룹의 음원 파워, 그리고 효린의 다양한 그 음악적인 도전으로 이제 그 요약할 수가 있는데, 2015년 1월 15일 서바이벌 프로그램 노머시에서 연습생 기현 그리고 래퍼 귀리보이와 함께 그 저거 누구냐 저거 효린이 그 800이라는 음원을 내놔요. 프로그램 자체와 잡채의 그 인기와 대중들의 관심이 상당히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좀 어느 정도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흥행을 해서 연간 차트 600이래 69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인기는 별로 없었는 그 프로그램이 인기는 별로 없었는데 이 노래는 은근히 좀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좀 돈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맞아. 그 나는 가수다. 나가수 3의 효린이 그 나가수 사상 최초의 그 아이돌 출연자가 돼가지고 이제 워낙 대선배들과 같이 이제 경영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었고, 그 이제 효린 본인의 컨디션 또한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거 그 뭐야 저 무대 준비하다가 효린이 이게 너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도 했었어요. 뭐 어쨌거나 그러다가 한 3회 정도 만에 탈락하는, 네, 그랬었는데, 마지막 무대였던 이선희의 2년이라는 그 노래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네, 비록 탈락은 했지만 그 마지막 무대에서의 그 투혼 같은 게 굉장히 그 절실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노래는 잘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남기게 됩니다. 본인의 인터뷰를 보면은 탈락한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뭔가 그 아이돌이라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 효린이라는 가수 효린의 좀 노래를 그 들려주고 좀 큰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팬들의 그 좀 여러 같은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타가 작년 여름이죠. 딱 그 제가 여기 이제 울산 처음 내려올 때쯤이었는데, 쉐이킷이라는 그 노래를 발표하면서 걸그룹 대전의 스타트를 끊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걸그룹들이 많이 컴백했었어요. 그 이 시스타뿐만 아니라 AOA, 걸스데이, 소녀시대, 원더걸스, 에이핑크 등등등등 수많은 걸그룹들이 이제 나오면서 걸그룹 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치열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쉐이킷이라는 노래가 그 전에 시스타 노래들에 비해서 조금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뭐 고등학생 단체 군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패러디 영상 같은 것들, 네, 그런 영상이 좀 많이 나오면서 안무도 쉽고,
그리고 이제 좀 신나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재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멜론을 필두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같은 날 발매한 AOA의 심쿵에는 물론이고 연달아 컴백한 빅뱅 같은 큰 그룹들의 노래들도 다 그냥 제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새로운 음원 강자이자 발매일이 거의 한 달이나 늦은 에이핑크의 리멤버와도 순위 경쟁을 하면서 진짜 걸그룹계의 음원 파워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네, 진짜 음원계에서는 그 걸그룹 중에서 시스타가 정말 그 왔다다, 네, 따봉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그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놀라운 게 걸그룹 대전의 스타트를 끄는 시스타의 뒤를 따라서 컴백하는 가수들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아이돌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돌들의 신곡의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수를 빼앗겨서 광속으로 순위 그 상위권에서 시스타가 내려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트 최상위권을 지켜내면서 가장 먼저 나온 노래가 차트 가장 위에 있는, 진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시스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정말 그 조금 진짜 얘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요즘에 치트키라는 말 쓰죠. 거의 사기. 네,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얘네가.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시스타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음. 그 전설의 노래 시스타의 Shake It 그리고 시스타 19의 있다 없으니까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타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Shake It 그리고 있다 없으니까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뭐하는애들이지 시간 시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그 시스타의 방금 들었던 그 Shake It이라는 노래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재평가되고 호의적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리뷰어가 자신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이 곡의 초기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 노래는 좋은 시스템에서 들을수록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hake It이라는 노래가 그 뭔가 그 더 좋은 시스템에서 노래가 잘 나오게끔 이게 특화된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음악의 매력과 임팩트 같은 것들이 조금은 이제 그 사운드가 좀 그 스피커가 좀 약간 빈약하면은 그 많은 양의 그 느낌을 앗아간다고 말을 하네요. 2015년 7월 2일 M 카운트다운에서 Shake It 활동 첫 1위를 수상했고 2015년 7월 3일에는 뮤직뱅크에서 1위를 또 하고 2015년 7월 4일에는 시청자위원회 점수, 동영상 점수, 음원과 음반 점수가 다 높아서 팬들은 당연히 1위 할 줄 알았지만 문자 투표에서 밀려가지고 2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SBS 인기가요에서는 다시 한번 1위를 하고 그리고 쇼 챔피언이라는 데에서도 1위를 또 하네요. 하여튼 뭐 1위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야, 진짜 얘네는 상을 많이 타는구나. 네. 이후에 음원 공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걸그룹들의 융단 폭격과 함께 혁오, 뭐 크러쉬 같은 음원 강자들의 기습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을 지키고 있었어요. 2015년 8월 22일 효리는 2015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정주나 윤상과 함께 마이 라이프라는 노래를 또 해가지고 이제 참여했었는데 파워풀한 보컬이 정말 잘 드러나 있어서 효린에 대한 호평은 잇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곡 자체에 대한 그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음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흥행하진 않았습니다. 네. 2015년 8월 26일 효리는 지코, 팔로알토와 함께 다크 팬더라는 곡으로 컴백했어요. 근데 이게 그 노래 자체 그 노래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틀었는데 이게 조금 대중적인 노래는 아니에요. 네.
약간 그 뭔가 그 마니아층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라서 흥행에는 참패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코, 효린, 팔로알토라는 이 세 명의 조합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거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잇는 엄청난 그 흥행을 해야 정상인데 이 노래 자체가 조금 이제 대중적이지 않았던 탓에 그 흥행에 좀 그 안 좋았던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음? 그리고 2015년 9월 소유는 10cm의 권정열, 네, 그룹 이름이 10cm예요. 네, 10cm의 멤버인 권정열과 함께 듀엣곡으로 어깨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의 그 소유랑 같이 했던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했던 콜라보 노래와 다르게 어쿠스틱한 스타일의 노래였어요. 소유의 포근히 감싸주는 듯한 음색이 잘 드러난 곡이라고 평가받는데 음원 차트에서 선전하면서 연간 차트 45위에 올랐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차트에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노래예요. 네. 이 소유 하면 역시 그 뭐야 정기고와의 그 썸이라는 노래가 정말 대히트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콜라보 노래가 네, 계속해서 잘 되는 거 보면 진짜 소유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그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자 래퍼를 데려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경쟁 프로그램인데 이 언프리티 랩스타 2의 시스타의 랩 담당의 보라가 아닌 보컬인 효린이 여기에 참가를 해요. 보컬로는 이제 거의 진짜 탑 가수의 그 반열에 오른 효린이 랩 활동이 거의 전무한데도 언프리티 랩스타에 참여한다는 걸 두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랩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폭풍같이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랙을 따내기도 합니다. 최종 4인에 선발돼서 3위를 하는 등 좋은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효린이 아니라 보라가 사실 그 시스타의 랩 담당이 보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라의 그 효린은 그동안 솔로 자신의 노래를 보여줄 기회가 많았는데 시스타에서 랩 담당을 했던 보라는 상대적으로 자기 혼자 노래하는 모습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보라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보라가 안 나와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엄청. 네. 보라가 안 나오니까 그 이제 보라가 랩을 너무 못한다. 노래를 정말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뭐 그 시스타 노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 파트가 굉장히 적어요. 그 노래하는 파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불식시키려고 하면은 보라가 어디 뭐 이렇게 경쟁 프로그램이든 뭐든 어디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여가지고 진짜 보라가 노래를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뭐 어쨌거나 작년 10월에는 소유가 브라더스와 함께 그 굉장히 잘 된 드라마죠. 그녀는 예뻤다. 그녀는 예뻤다의 OST 모르나바를 발매했습니다. 브라더스와 소유의 음색이 비슷해서 정말 잘 어울렸고 그리고 이 모르나바 이 노래가 정말 좋아요. 저는 그 이 그년 예뻤다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노래는 압니다. 네, 노래가 굉장히 잘 뽑혔어요. 네. 이 노래가 나와서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흥행은 잘 돼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이것도.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또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왜 안 들려?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타의 러빙 유 그리고 소유 브라더스의 모르나바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러빙 유 그리고 소유 브라더스의 모르나바 듣고 왔습니다. 모르나바 이거 노래 정말 좋은 것 같아.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 시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겨울왕국 레리꼬 한국어 버전을 불러서 효린이 또 인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효린의 두 번째 애니메이션 OST인 어린 왕자의 턴어라운드 한국어 버전을 노래했어요. 그 효린이 지금껏 그 뭔가 파워풀한 그런 고음과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 같은 그 보컬로 명성을 떨치던 그녀가 이렇게 굉장히 그 턴어라운드라는 노래가 굉장히 섬세한 노래거든요. 이 섬세한 노래까지 효린이 잘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또한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정적이지만 생동감 있는 음색 그리고 의외로 허스키한 음색과 잘 맞아떨어져서 이 어린 왕자의 OST 턴어라운드 한국어 버전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소화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가 잔잔한 흥행을 한 만큼 음원 차트에서도 잔잔하게 보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그 뭐 레리코만큼의 그런 엄청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그 아는 사람은 잘 들었던 그런 노래가 이 턴어라운드였습니다. 2015년 12월 18일에는 효리는 범키 주영과 함께 음원 러브라인을 내놓았는데 이 노래가 저스틴 비버, 보이즈 투맨, 나스, 제니퍼 로페즈, 존 레전드, 니키 미자즈, 리아나 등 팝스타들과 작업하는 미국 시카고 출신의 작곡팀 이게 뭐라고 읽는 거야? 다 인턴즈, 다 인턴즈? 뭐 이 영어로 쓰여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 인턴즈라는 그 작곡가 팀이 이게 이 노래를 작곡했대요. 오, 근데 이게 사실 미국 아무리 그 좋은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양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노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좀 괜찮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우리나라 노래랑은 좀 달라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대체적으로는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아이돌로지 리뷰어 오요는 이 곡에서의 효린 보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장르 소화를 잘하느냐인데 또 어떻게 장르의 문법을 가져와서 새롭게 재구성할 것인가일 텐데 지난번 퓨처 R&B 트랙 다크 팬더도 그렇고 이런 점에서 당분간 효린을 능가할 보컬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효린의 그 보컬 능력을 다시 한번 또 좋게 평가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하여튼 이 시스타의 효리는 정말 보물이에요. 네, 우리 그 가요계에서도 보물이지만 시스타에서도 보물입니다. 네, 돈을 좀 많이 벌어요. 네. 그러면 또 노래 시스타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타의 나 혼자 그리고 전설의 듀엣곡 소유 정기고의 썸. 네, 내 거 아닌 니 거 아닌 뭐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나 혼자 그리고 전설의 듀엣곡 소유 정기고의 썸 내 거 아닌 니 거 같은 뭐 그거 네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 시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스타에 대한 멤버 또 한 명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그 음원 깡패 네, 그 음원 깡패의 가장 그 큰 담당을 하고 있는 효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린이 이 대한민국 가수 4인조 아이돌 그룹 시스타의 멤버이자 리더인데 저는 보라가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보라가 그 리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라가 리더가 아니라 효린이 리더였더라고요. 네, 조금 당황했는데 노래 잘 부르는 순으로 했나 봐요. 네, 어쨌거나 1991년생입니다.
91년생 1월생이라서 1월생이라서 보라랑 그렇게 뭐 차이가 안 나서 그런가? 네.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거나 이 효리는 명실상부 걸그룹 가창력 1, 2위를 다투는 그런 시스타의 리더인데 사실 걸그룹을 제외하고도 그냥 여성 가수 중에서도 가창력이 굉장히 뛰어나기로 소문난 그 가수입니다. 방송상에서나 평상시에 보이는 활발하고 건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어렸을 때 조금 병약한 시절을 보냈어요. 인천에서 4.2kg의 우량아로 태어났지만 알고 보니까 이 뱃속에 이제 복수가 차 있어가지고 이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효리는 그 인큐베이터로 들어갔고 또 태어나자마자 희귀병인 담도폐쇄증과 장중첩증에 걸리는 바람에 두 번의 큰 개복 수술을 받았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서 효리는 신체 장기 중에 쓸개와 맹장이 없대요.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이게 이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제거해 버려가지고 쓸개랑 맹장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배 갈랐던 그 수술 때문에 이게 그 배에 흉터가 좀 있어가지고 이 효린의 소원이 비키니를 이제 떳떳하게 입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그 수술 자국을 좀 그 안 보이게 하려고 그 수술 자국 쪽에다가 이제 그 뭐야 그 타투 문신을 좀 해가지고 그나마 좀 가려져서 이제는 가끔 가다가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좀 배가 드러나는 옷을 가끔 가다가 입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4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는데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습관이 하나 있는데 배부른 상태에서도 음식을 막 그냥 입에다 꾸역꾸역 넣는 그런 습관이 있대요. 왜지? 그럼 막 그렇게 너무 먹으면 토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 저번 주에 제가 보라가 시스타의 멤버인 보라가 거의 운동선수급 그 운동신경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보라는 어렸을 때 운동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효리는 실제로 학창 시절에 육상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냥 운동을 좋아했을 뿐이야 가지고 그 방송에서 보라랑 효린이 같이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 나왔었는데 효린이 보라에게 아주 가볍게 졌어요. 보라가 정말 운동신경이 뛰어난가 봅니다. 네. 근데 효린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JYP에서 맨 처음에 지금은 JYP가 아닌데 JYP에서 인피니트의 호야 그리고 지금 AOA의 초아 그리고 EXID의 한이가 있었던 2기 공채의 1등으로 합격해서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당시 JYP 연습생이었던 시크릿의 송지은 그리고 베스티의 유지 그리고 EXID의 한이와 함께 이게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되면서 각자 이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JYP에서 이제 놓친 연예인 중에 하나가 이 효린입니다. 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이 아이유가 있죠. JYP가 놓친 연예인 중에. 네. 뭐 어쨌거나 참고로 샘 해밍턴이라고 그 외국인 그 약간 뚱뚱한 그 진짜 사나이에도 나왔던 그 양반 있죠. 그 양반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스타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샘이 그 트위터에 SNS에 효린과 백허그한 사진도 올리고 뭐 진짜 사나이에서도 효린바라기 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뭐 어쨌거나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데뷔하기 전에 효린이 데뷔하기 전에 김조한 우리나라 R&B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조한으로부터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고 김조한은 그 효린이 리듬을 굉장히 잘 탄다고 언급을 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해서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김국진과 윤종신은 효린의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난다고 놀라기도 했는데 음색이 스윗박스의 제이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타로 데뷔했을 때 우리나라에 또 노래하면은 엄청난 노래 황제 중에 하나인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에게 노래 실력을 또 인정받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효리는 노래로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 효린이 사실 그 외모가 개그맨 정주리랑 조금 닮았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시스타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중에 한 명입니다. 약간 그 조금 개그맨을 닮은 외모를 몸매와 그 가창력으로 커버하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아이유라든지 아니면 이제 FX의 엠버처럼 이 효린도 치마보다는 바지 입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치마나 이런 거 잘 안 입고 바지를 주로 입고 나와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 다 드레스 입고 나올 때 혼자서 바지를 입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 한복도 여성용 한복인데 그 바지 같은 그 한복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이 쟁쟁한 현재 국내 걸그룹 메인 보컬 중에서도 거의 뭐 본좌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여자 아이돌 보컬의 끝판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약간 그 이 효린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비욘세를 생각하게 하는 스타일의 파워 보컬 그리고 성량, 뭐 음색, 가창력, 뭐 완급 조절, 감정 표현 같은 뭐 하여튼 그냥 노래로는 이 효린이 진짜 그냥 따봉, 네 다른 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따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래 좀 한다는 쟁쟁한 아이돌 보컬들이 그 조금 나와가지고 망신 좀 당했던 부르의 명곡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리면서 이제 레전드 무대를 여럿 만들면서 가창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 효리는 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 노래는 진짜 기깔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효린을 직접 그 라이브 하는 걸 못 봐서 그런데 언제 한번 그 시스타 무대라든지 아니면 효린 노래하는 걸 직접 들어보고 싶네요. 네, 노래를 얼마나 잘하길래 그렇게 수많은 가수들이 효린을 칭찬하고 그러는 건지 심지어 그 외국에 있는 그 외국의 유명한 뮤지션들도 효린의 노래를 듣고 많이 칭찬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효린이 노래를 정말 잘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여담으로 이 효린이 그 흔히 굴욕 사진이라고 하죠. 네, 조금 그 민망한 사진, 네, 조금 못생겨게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자 아이돌 중에 가장 많은 연예인이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그 인터넷에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효린이라고 검색하면은 진짜 웃긴 사진들 많거든요. 제가 지금 그 말씀만 들어가지고 지금 잘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효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웃긴 사진들 많습니다. 네. 혹시 우울하거나 좀 그 심심하거나 할 때 효린 검색해가지고 보시면은 그 한바탕 웃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생각해도 웃긴다 진짜. 자꾸 그 효린의 그 구력 사진들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어우, 아우, 방송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 시간이 끝났네요. 되게 오랫동안 했다. 저도 모르게 오늘 방송 시간을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방송이 끝나게 됐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에서는 그 SF 영화의 거장,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부 첫 순서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심리 테스트를 했고, 2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뭐 하는 애들이 시간, 네, 걸그룹계의 음원 깡패 시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주 뭐 하는 애들이지에 시스타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가수분들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가수에 대한 제 자료 같은 거 좀 찾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이쯤에서 슬쩍 또 물러나야겠네요.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또 신나는 노래, 네, 김수철의 젊은 그대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주말에도 또 좀 재밌는 거 좀 찾으셔서 나들이 한번 가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